회계 실무 능력 검정 시험의 24회 기출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1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큰 1번이 있고 작은 1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보기보다는 일단은 작은 문제부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뭘 물어보고 싶은지를 이 작은 문제 먼저 읽고 나서 푸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일단 1번 문제가 해당 일자의 회계 처리를 수행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읽어보고 나서 이 문제를 보는 거죠.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가로 1번부터 가로 5번에 거래에 대한 해당 일자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쨌든 물어보는 거죠. 아래 일단 정리해 놓긴 했지만 앞에 가서 문제에서 잠깐 보면 좋죠. 추가 정보로 주어지고 있잖아요. 기초, 그러니까 X 0년 말의 재무상태표가 일단 주어졌고 매출 채권이랑 대손 충당금이네요. 이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 0년 말 이후의 회계 처리,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주어지고 있죠.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그럼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시 정리해놨는데 이거 하나씩 보면은 그러니까 거래처인 그냥 읽어볼게요. X 1년도 2월 10일이네요. 2월 11일 날 거래처인 서울이 도산함에 따라 관련 매출 채권 4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했대요. 그러니까 회수 불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미 결정해서 해놓은 거죠, 여기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채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채권을 내가 계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산이 아닌 상태로 없어진 거를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을 보면 채권을 없애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실질적으로 자산이 아니라고 여기서 이미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회계처리를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제 뭐 이게 세법으로 들어가면은 더 회수불능이 요건이 뭐 세법상 충족을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회계상으로는 회수불능이라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산을 계상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손 충당금을 결정하겠지만 그냥 회수 불능이라면 그냥 채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회수 불능으로 확정됐다는 건. 그래서 채권 자체를 직접 없애는 거예요. 만약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돼 있다면은 그냥 이 매출 채권 4만 원이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이고 그게 회수 가능성이 거의 0이다. 그럼 100% 설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냥 대손 사각비 4만 원 매출 채권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이 되겠죠. 상대 계정이. 네, 어쨌든 여기서 회수 불능이라는 그런 단어 때문에 매출 채권을 없애주는 분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왜 계상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이 실제로 대손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손이 되는 걸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았는데 실제로 이게 대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손이 돼서 대손을 대비해서 쌓아놓은 이 충당금을 대손된 채권이랑 없애주는 거예요. 이건 비용 처리가 아니라 그 전년도 말에 BS에 계상돼 있던 3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은 대손이 될 걸 예상해서 쌓아놓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BS에 쌓여 있는 걸 직접 없애주면서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가고 이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죠. 대손 충당금을 없애주고 추가로 모자르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 대손 사건이니까 그 대손 사건에 대한 대손 사각비를 인식해 주는 거죠. 추가적으로 충당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2번 보면 바로 이제 문제가 이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상품을 판매했잖아요. 상품을 15만 원짜리를 판매했대요. 그리고 대금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는 어음으로 10만 원 받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수취했대요. 그럼 15만 원 중에 10만 원 말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수취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5만 원은 현금 받은 거잖아요. 그럼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는데 이건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처리 해놓으니까 이게 꼭 매출 채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매출 채권의 한 카테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받을 어음도 있는 거고 어떤 채권 형태. 왜냐면 어음이랑 그냥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어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음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사건을 구분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계산서만 발행하고 청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채권을 인식하잖아요. 그거랑은 약간 다른 성격의 채권이다. 그래도 이것도 매출 채권이라고 적었다고 이게 틀렸다? 라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받으러 온 구분해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러움을 구분해서 이렇게 10만 원을 표시해 놓는 거예요. 매출은 15만 원 표시하는 거고, 이렇게 분기에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회계처리를 보면 5월 15일 날, 그러니까 4월 15일 날 받은 이 어음 있잖아요. 이 어음을 은행에 6%, 연 6%의 할인율로 할인했대요. 그 결과 당의 어음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는 은행에 다 이전됐답니다. 그리고 받을 어음 할인은 제거 조건을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충족했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때 중요한 요소 자체가, 아 그래, 실제로 그럼 내가 받을 금액이 안 줘주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은행에다가 갖다 주면은 금액을 딱 픽스해줘요. 아 이게 10만 원짜리 어음인데 이 2달 뒤에, 지금 남은 기간은 2달이잖아요. 4월 15일에 3개월 만기를 받았으니까 5월 15일 입장에서는 만기가 2달 남은 거잖아요. 2달 남은 어음을 은행에 갖다 맡기잖아요. 그럼 바로 할인해서 줘요. 금액을 얼마를 줄 건지 은행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구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그 금액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거 채권을 우리한테서 없애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어음 자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고 한다는 거는 우리 자산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는 건. 그래서 이제 회계처리 한번 보시면, 할인을 그래서 얼마로 할인할 거냐, 이 할인하는 거 얼마로 할 거냐인데, 그러니까 연 6%잖아요. 연 6%니까 2달치만 고려한 거예요. 6%로 할인할 건데 연 6%인데 지금 2달이거든요. 만기가. 그러니까 이 2달을 고려해서 이 할인은 6%로 할 건데 그건 1년이니까 2달치만 할인하면 1%다. 그래서 이거 10만 원을 1 플러스 1%로 나누는 값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하는 거예요. 2달치만큼 현재 가치 해서 은행에서 줬을 거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 숫자를. 여기는 은행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 6%에는. 어쨌든 그래서 이 현재 가치만큼을, 받으러움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현금입니다. 현금. 은행에다가 채권을 갖다 어음을 주면서 현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매출 채권이 아니라 매출 채권 가로치고 받으러움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회계처리 약간 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자산이 10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 10만 원이 빠지면서, 그리고 그 현금 99,01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은행한테서. 네, 이거를 이 10만 원을 6%에다 곱한 다음에 이자를 빼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현재 가치 할인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1%로 나누는 걸로 하려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 금액이 약간 달라요. 10만 원 곱하기 1%한 건 1,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1,000원으로 하고 있진 않잖아요. 10만 원 곱하기 1%에서 그 1,000원만큼을 빼고 받는 게 아니라 할인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예요. 2달치만큼.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1.1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4번이네요. 이제 7월 20일 날, 그러니까 2월 10일 날 대손 확정 판단으로 계정에서 제외되었던, 그러니까 매출 채권 계정에서 제외되었죠. 그 중에서 5,000원을 현금 회수하였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실제로 있어요. 파산했는데 파산금을 파산할 때 사실 0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정산하면서 현금을 찔끔 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채권 자체를 없앴잖아요. 이 채권 없앤 걸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 우리는 이거랑 관련된 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추가 설정한 채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손상각비 추가 설정한 채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던 자산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내가 이 5,000원이란 걸 돈을 받겠다 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예상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돈이 생긴 거예요. 사실 자비익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이익은 이익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돈이 일단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회계처리를 해요. 그럼 상대 계정을 뭐 넣을 거냐인데, 이거 뭐 대손상각비가 맞긴 하겠지만 자비익으로 봐도 사실 상관은 없겠죠. 큰 흐름에서 상관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채권하고 관련된 있는 거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하고, 우리 매출 활동이랑 관련 있으니까 대손상각비를
원래는 대손상각비가 차변 계정이잖아요. 대변 쪽에 표시하는 거죠. 대손상각비를 줄여주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판관비에서 모이면 판관비에서 이제 대손상각비가 만약에 10,000원이에요. 그럼 이 회계 처리가 있음으로써 5,000원을 줄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손상각비가 하나도 이거 말고 없었다. 그럼 대손상각비가 마이너스 5,000원 표시될 거예요. 판매 관리비 쪽에. 그리고 5번을 보면 9월 15일 날 영업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 중에서 30만 원을 금융회사인 대구한테 매각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채권도 팔 수 있거든요. 어음은 은행에서 할인해 주지만 내가 채권도 팔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왜 가끔 길 가다 보면은 뭐 채권 회수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걔네가 수수료 되게 많이 받는데 어쨌든 그것도 채권을 파는 거거든요. 그게 어음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을 어음이 있다는 거. 난 분명 내 물건을 저 사람한테 납품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30만 원 줄 돈이 분명히 세금 계산서상 있는데 저 사람이 안 주고 있는데 이 권리,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예, 금융회사인 뭐 사채 하는 업자한테 판 거죠. 그때 여긴 수수료가 싸네요. 매출 채권의 5%만 수수료를 차감하고 그 나머지 잔금은 그냥 바로 지급했대요. 그럼 이때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매각 조건을 제거 조건을 또 충족했대요.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채권을 없애라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없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5% 할인하면 이거는 그냥 매출 채권의 5%잖아요. 연 할인율 5% 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도 어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겠죠.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채권이 9월 15일 입장에서 딱 봤는데 받을 돈이 실제로 그 사람이 약속 계산서는 발행했지만 실제로 주기로 약정한 시점이 12월 15일이래요. 그러면 이 5%를 연이자율로 할인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곱하기 3 나누기 12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30만 원을 할인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매출 채권 자체에서 5%를 수수료로 딱 주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만 원에 5%를 곱한 그 값이 수수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수수료라고 처리하지 않고 매출 채권을 팔았다고 봐요. 외부한테. 그러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15,000원을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재고 조건이 아니잖아요. 재고 조건이 아니라 그냥 담보 조건일 수도 있거든요. 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면 여기가 매출 채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금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수수료가 그 채권 금액의 5%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가 단기 차입금으로 변할 거예요. 그건 담보 거래면. 그리고 여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그 수수료는 이자잖아요. 내가 미리 땡겨 받은 거니까. 그래서 선급 이자 15,000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만약에 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어쨌든 1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